오늘은 부자라는 착각에 빠진 한국, 가난하게 죽기 싫으면 제발 이걸 모으셔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집값이나 주식이 오를 때마다 왠지 모두가 부자가 될 것만 같다는 환상이 퍼져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오히려 부동산 값이 하락하기도 하고 주가가 요동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이 흔들리는 사례를 보게 되죠. 또 어떤 분은 정년 퇴직 후 막상 돈이 조금 있어도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갈수록 외롭고 힘든 노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헛된 부자 환상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걸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분이 우리나라 교육은 빈술에 같다고 말씀하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즉,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제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치지 않고 높은 학벌이나 부에만 집착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명품 가방이나 비싼 시계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부자 행세를 하거나 자녀 교육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노후 준비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시청자분도 성적순으로 대학을 가는 구조와 부의 척도만 강조되는 현실이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부자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노후에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언가 모아야 한다면 부동산이나 명품보다는 진짜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들, 내가 나이 들어서도 허무하지 않을 자산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고, 공자도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꾸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지금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80이 넘었는데도 머리가 또렷하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현명해 보이는 어른을 뵌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느 원로 전문가이시라고 합니다. 그분의 공통된 조언은 주식이나 부동산만으로 노후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신적 역량을 쌓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집 한 채 있다고 해도 막상 그것을 돈으로 바꾸기 쉽지 않으며 노년이 되면 집에서 계속 몸만 추스르고 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은 건강이 제일이지만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건 지식과 관계, 그리고 나의 자존감이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 김영옥 선생님이나 백일섭 선생님 같은 분들도 젊었을 때 돈을 벌었어도 결국 나이 들어서 자신을 지탱해 주는 건 재산보다는 삶을 즐기는 태도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배우 이순재 선생님 역시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건강, 후배들과의 교류,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꼭 모아야 할 자산은 체력과 건강입니다.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요소지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한 신체가 약해지면 정신도 무너진다라는 구절처럼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정작 병상에 누워 의술의 힘을 빌려 겨우 연명해야 한다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인간의 영혼은 몸 안에서 작동한다.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하시면 좋지만 설령 지금 예순이 넘으셨더라도 하루에 10분, 20분씩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과식을 피하며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둘째로 모아야 할 것은 지식과 배움입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험을 위한 공부에 치우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분이 우리 교육이 삶의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건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입니다. 그런데 회사나 조직에서 은퇴하면 더 이상 배울 일이 없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가 배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듯 우리는 평생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도 배울 수 있고 취미도 배울 수 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금융 문해력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가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순이 넘어서 영어를 다시 배우고 새로 생긴 취업 기회로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며 수입도 얻으신다더군요. 그 자체가 놀라운 변화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지식과 배움이 나에게 자기 효능감을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뭔가 배우고 익히다 보면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울감이 커지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듯한 허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배우다 보면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생겨서 외로움도 덜 느끼게 됩니다. 셋째로 꼭 모아야 할 건 인간관계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노년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나를 찾아줄 가족도 친구도 없다면 우울해집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도 인간은 사랑을 통해 존재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남녀 구분 없이 퇴직 후에는 사회적 교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부자라는 착각 속에서 살 때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이 떨어지니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실제 노년기에 벌어질 수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부자 행세가 아니라 진짜로 내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돈만 보고 몰려든 인연은 금세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변과의 대화를 즐기고 나이 들어서도 친구나 이웃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예인 중에는 오래 활동한 나이 든 분들이 후배들과 끈끈한 유대를 맺고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학철 선생님이 방송에서 사람들 앞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 돕고 아껴주며 관계를 쌓아야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덧붙여 나이를 먹어서 돈이 좀 있어도 외로운 노년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강조했죠. 결국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관계를 모으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잘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대화 속에서 배우는 지혜가 가장 크다고 믿는다고 했듯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너무 내 주장만 앞세우지 않아야 오래가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잔소리나 간섭을 줄이고 진심으로 그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면 훨씬 가까워집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생 후반에도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심을 표현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우울증 발병률도 낮았습니다. 여기에 작은 팁으로 자신만의 취미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 음악, 등산, 독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가난하게 죽지 않으려면 내가 모아야 할 자산이 건강과 지식, 그리고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을 아예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테크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죠. 다만 돈만 믿고 있거나 커다란 부동산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리라 착각하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과거 버블 시절에 집값이 크게 뛰면서 부자로 보이던 사람들이 나중에 집을 처분하려고 했는데 호황기가 지나서 잘 팔리지 않아 난처해진 사례도 있고, 건물주로 살다가 상가 공실이 늘어나 수입이 뚝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안정적으로 월급 모아놨지만 갑자기 큰 병에 걸려 그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돈은 한계가 있고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반면 내가 평소에 모아둔 체력과 지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끈끈한 유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력은 한번 길러놓으면 질병에 대항할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동 범위가 넓어져요. 사람을 만나러 밖에 나가거나 새로운 배움을 시도할 기회도 생깁니다. 또 지식을 꾸준히 쌓아두면 나중에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나 조언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삶을 재설계할 때 결정적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튼튼하면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받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은퇴 후에는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제적 기반은 당연히 준비하시되 그걸로 모든 게 끝이 아니라 진짜로 모아야 할 다른 가치들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연금을 준비하신 뒤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체육관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시고 평소에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또 주말에는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는 식으로 사시는 게 훨씬 균형 잡힌 삶이겠지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실제로 연금을 착실히 마련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냈지만 정작 아무런 취미나 사람과의 교류가 없어서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림을 배우고 서예반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더니 표정이 몰라보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괜히 부동산 시세만 들여다보며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 이젠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의견 나누는 게 너무 즐겁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인생은 반복되는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오늘 체육관에 갈까 말까, 새로운 언어를 배울까 말까,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할까 말까,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내 삶이 건강하게 발전하기도 하고 반대로 외롭고 병든 노년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결국 가난하게 죽기 싫다면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드린 체력, 지식, 인간관계를 선택적으로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어떤 시청자분은 우리나라가 명품이나 학벌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키우려면 사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내 삶의 영역을 확장할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결국 남들 눈을 의식하고 외적인 허영에 빠지게 됩니다. 나 차 샀어. 나 집 샀어. 나 돈 많아. 이런 식으로 과시하다 보면 그게 진짜 부자의 길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막상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허무함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례를 봐왔습니다. 한때 집값이 올라서 대단히 부자로 보였던 사람들이 가족과의 불화나 건강 악화로 고생하는 모습, 주식으로 갑자기 수십억을 벌었어도 친구 하나 없이 우울해하는 모습 등을 말입니다. 그러니 부자라는 착각 대신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자산을 돌아보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나 유명 명언, 논문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흔히 드러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도 자본이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달린 것이지 숫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적 자본, 즉 사람이 가진 능력과 관계망, 그리고 경험이 진정한 부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한 심리학 논문을 보면 우울감과 행복감의 큰 차이는 사회적 유대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도 관계가 없으면 우울하게 지내고 돈이 적어도 관계가 풍부하면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렇다고 돈 필요 없다며 무작정 불안정한 삶을 택하라는 건 아니니 오해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재정적 안전망을 준비하시면서도 내가 진짜 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자는 뜻입니다. 건강, 배움과 지식, 인간관계를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면 노년이 되어도 허망하게 무너질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체력이 있으면 병원비 부담도 줄고 내 손으로 밥을 해 먹으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지요. 지식이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적응할 방법을 찾고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튼튼하면 외로움이 사라지니 나이가 들어도 웃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렇지만 이제 와서 새삼 뭐 하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산책을 조금 늘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골라보셔도 좋고 혹은 취미 동호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얘기를 섞어보셔도 좋습니다. 처음 한두 걸음 내딛기가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또 어떤 시청자분은 가족과도 결국 남이라고 하시면서 자녀에게 너무 기대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경향이 확실히 늘어났죠. 자식도 바쁘게 살고 부모 세대도 자신을 돌봐야 하니
서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과 지식, 그리고 친구나 지인의 관계가 중요해집니다. 너무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도 삶을 지탱할 힘이 있어야 오히려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물론 가족끼리 의지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의지가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체가 생은 자기 극복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젊은 시절보다 체력도 떨어지고 여러 제약이 생깁니다. 그 와중에도 스스로를 계속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내가 모아둔 탄탄한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건강, 지식, 인간관계라는 자산이 아닐까 합니다. 반면 부자라는 착각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실제로 노년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흔들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재능도 없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도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식은 독서나 유튜브 무료 강의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고, 인간관계는 꼭 대규모 모임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과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쌓을 수 있습니다. 체력 역시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집 앞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쌓다 보면 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종종 예로 드는 것이 국민 MC로 불렸던 송혜 선생님의 삶입니다. 90이 넘어서까지 사람들과 소통하셨고 무대 위에서 즐거운 에너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돈도 일정 부분 필요하셨겠지만 그분이 오래도록 활동하실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관리된 체력,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열정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걸 갖추고 계셨던 셈이죠. 또 한 가지, 그분은 집 여러 채를 갖고 있었지만 정작 그 집들 때문에 임대료나 세금 문제로 골치 아프고 사업은 손을 놓으면서 사람들과 단절되어서 우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하고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과 몸, 그리고 마음의 양식이 없으면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라도 돈 말고 무엇을 더 모을까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 내 몸둘, 내 뇌와 마음셋, 내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면 웬만한 위기가 오더라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반면 나는 자산이 많다, 혹은 집값이 오를 테니 버티면 된다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막상 국면이 달라졌을 때 대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가장 두려운 건 내가 늙었을 때 가난하게 죽는 일인데 그걸 피하려면 결국 나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나 자신을 부자로 만든다는 건 통장 잔고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든 움직이고 배우고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아를 갖는다는 뜻이겠지요. 어떤 철학자는 부는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정신의 풍요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노년에는 그 말이 더 실감납니다. 댓글들을 보면 여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금융이나 경제 지식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만 당장 제도가 바뀌긴 어렵지요. 그래서 더더욱 스스로 공부하고 서로 알려주면서 부자 착각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명품으로 외적인 부를 뽐내는 것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걸 더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젊은 시절부터 유리했으니 그걸 다 내려놓긴 어렵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부동산 위주의 자산 형성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나 인구 고령화, 새로운 도시 분포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도 영원히 상승할 수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부동산 외의 가치, 즉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사람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누구나 결국 가난하게 죽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돈만 있다고 해서 부유하게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함정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해도 막판에 엄청난 병원비가 들거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외롭게 떠난다면 그 삶이 과연
부유했던 삶일까요? 그래서 부디 제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체력, 지식, 인간관계를 차곡차곡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체력을 모으십시오. 건강은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걷고 스트레칭하고 먹는 것을 조절합시다. 둘째, 지식과 배움을 모으십시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내 두뇌를 계속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고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인생은 혼자 살기 외롭습니다. 평소에 배려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두면 노년이 훨씬 덜 고독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키우면 설령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거나 다른 길을 찾을 힘이 생길 겁니다. 반대로 돈이 꽤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나이 들어 우울과 무기력 속에 스스로를 갉아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남들이 보기엔 부자로 살다 갔다고 할지 몰라도 본인은 불행한 말년을 보내기 쉽지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우리는 언젠간 죽지만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 해도 이왕이면 가난과 외로움에 떨지 않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다 떠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마치 연예인들도 마지막까지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분들이 있듯이 우리도 각자의 무대에서 건강과 배움, 그리고 관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부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자산, 즉 체력과 지식, 인간관계 같은 것들을 꾸준히 모으자.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난하게 죽기 싫다면 더 늦기 전에 이 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니체가 말하길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가 언제든 의지만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힘이 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풍요로워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품 가방 대신 체력과 배움, 또 사람들을 나의 진짜 자산으로 삼으시면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사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평온하고 의미 있는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주제로 다시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